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같이 집값 떨어질 때, 집값 올라갈 때는 집값 오르니까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떨어질 때는 경매 많이 나올 거다, 경매 잡아라,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경매 받아라. 특히 그러니까 집값 올린다는 뭐 유튜버나 전문가라는 작자들 중에 경매학원 혹은 뭐 경매 사이트 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일단 뛰어나야 경매도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오를 때는 막 오른다고 해놓고서 떨어질 땐 또 할 말이 생기죠. 이제 경매 받을 때다. 또 오를 때 오른다고 해서 오르지 않았냐?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건, 내일 오르는 건 다 예측 가능하죠. 근데 한 3개월 뒤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오른다고 하고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심리가 바뀌었다, 경매 받을 때다,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값 폭락하면은 경매 빨리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폭락 초창기에 경매 받은 사람이 충분히 다 떨어지고 정상화 됐을 때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도 경매 받으라고 한다. 그런 심리를 한번 봅시다. 자, 경매 시장에서도 고공행진, 일단은 계속 고공행진이라고 하죠. 언제까지 가나 봅시다. 일단 참여. 근데 유찰돼요. 일단 참여하는데 뭔 유찰이야. 거기 상계동이면 어디예요? 노원구죠, 노원구. 작년 한 해간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유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감정가 2.7억 부산 아파트 벌떼 응찰, 뭐 불경매, 남현동 아파트 경매 인기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7년부터 경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무리하게 투기해서 파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버틴다, 이런 생각으로 사고 있는데, 그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매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근데 이번에 보유세 엄청 세게 때렸죠. 훨씬 많이 터지겠죠. 지금 집값 폭락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전조들 뭐예요? 대출금리 상승, 기준금리 안 올라서 소폭 상승, 개소리 집어치우고 거의 4월 수준까지 회복됐죠. 코로나 때문에 2, 3월쯤에 엄청나게 기준금리 낮췄는데 거의 4월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번 3월 정도면은 코로나 이전 금리 나올 거다, 충분히. 그렇죠? 주담대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자, 대출금리가 상승되면은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늘어나죠. 수요는 왜 감소돼요? 살 수가 없으니까. 연끌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공급은 왜 늘어나요? 대출 이자 못 버티고 내놓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세금 올라가고 있죠. 얘기했지만 다주택 투기꾼들 세금 엄청나게, 지금 종부세의 80% 이상이 나오는 거고 이미 처분 들어갔죠. 버틸만 하면은 법인 매도가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작년에 명의 분산을 하든 팔았든 간에 못 버티니까 매도해서 분산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분할 납부했죠. 내기 힘드니까. 올해 얼마나 될까요? 6월까지 퍼렉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그플레이션, 식료품 가격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것 역시도 말했듯이 하락 징조다. 자, 그렇다면은 하락 징조가 나오고 하면은 경매도 늘어나겠죠. 경매 늘어나기 전에 못 버티면은 금매도 늘어나겠죠. 자, 여기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서울 1월 말이죠. 지금 한 달 정도 더 시간 있다고 하더라도 요게 갑자기 적어도 한 5,000건 수준이라도 회복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 정도면은 3,000건도 안 나와요. 3,000건 이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반토막 났는데, 전국도 반토막 났는데, 지금 30일 더 해가지고 신고기간 더 하더라도 반토막 났죠. 반토막.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투기 수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는 사람들 실수요 혹은 명의분산 혹은 자전거래죠. 근데 자전거래도 일부는 되게 막히게 돼 있죠. 계약금 내고 뭐 해가지고 믿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힘들고, 명의분산 이제 할 필요 없죠. 실수요들만 남았는데, 자전거래 조금 남았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거래량 급감이죠. 거래량 급감이 나타낸 게 뭐예요? 수요 감소. 매물은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집값은 오른대요. 유가 급등하면 뭘 나타내요? 자,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하다못해 식품,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산지에서 도매상 가서 마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오든가 아니면은 음식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 먹든가, 이동하는 동안 계속 기름값 들죠. 생필품 마찬가지죠. 기름값 안 드는 거 있어요? 나한테 배송되기 전까지? 배달이나 쿠팡, 뭐 택배 이런 것도 다 기름값 들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올해 예상한 유가가 얼마였어요? 40달러대였죠. 근데 이미 50달러를 넘었다. 예상보다 이미 급등했어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가가 오르면 금리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가 없죠. 대출금리 내줬는데 이게 마이너스 금리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금리는 올려야 되죠. 거기다 환율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제가 뭐라 그랬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살아나겠네요. 경기 살아나면 뭐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이면 금리 상승. 지금 오른 이유 뭐예요? 경기 침체돼서 떨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경기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자산시장 거품 빠지는 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느냐? 금리를 올려가지고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환율 떨어지든 올라가든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다 안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다 빚내서 샀으니까.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죠. 요즘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본 이탈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왜 이탈해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설명했듯이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1000원에 1달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달러면 만원을 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11,000원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기 좋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예전에 만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이거 팔아서 10달러로 환산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이 가격이 올라서 1,500원까지 올랐더라도 10달러에 11,000원이면은 10달러를 못 얻어간다. 9점 몇 달러밖에 못 얻어간다. 그렇다면 가격은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손해보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더 오를 거라는 추세가 생기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 자본이 많이 이탈한다.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떨어지겠죠. 사실상 외국 자본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처분하고 빠질 것이다. 지금이 고점이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기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기사에서 때렸는데 저희가 영상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1% 안팎 수준이다. 매년 이만큼 수준이었고 거래 대금 보면은 어느 정도다? 대부분이 실거주용이고 진짜 기사에서 나오는 뭐 42채 샀다는 미국인 이런 거 극히 일부다. 근데 이런 극히 일부가 팔고 빠지면 가격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외국 자본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파산 금방이죠. 특히 금리 오르고 세금 오르고 물가 오르면 파산 금방이죠. 세금 못 내서 지금 압류재산 공매 들어가고 있죠. 쭉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경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금 부족한 30대 경매 공부해보길. 트렌드쇼. 말이 교수지 겸임 교수고 이 사람 뭐예요? 은행 지점장. 은행원이죠. 은행원. 은행원들이 집값 떨어지길 바래요? 안 바라죠. 겁먹지 말고 빨리 경매해줘야 되죠. 왜? 은행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원금 회수가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짜 세입자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알짜 경매 물건이다. 나가 죽으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기사 있었는데 그 상가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권리가 없어요. 장사할 권리가. 근데 안 나가고 계속 버팅겨요. 그래가지고 경매 받는 건물주가 계속 손해보고 월세도 안 내요. 계속 손해보고 또 경매 내놓고 또 경매 내놓고 싸네 샀다가 당하고 대항력도 없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세입자가 거기에서 박혀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악덕이란 소리예요. 쉽사리 내보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유리하면 뭐예요? 강제로 끌어내려고 해도 안 나오는데 저런 거를 알짜 매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당하라는 거죠. 자, 이제 청약 포기자 경매 몰린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저런 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청약 포기자들 누구예요? 30대. 청약 당첨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죠. 아니 앞으로 분양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데 3기 신도시까지. 거기다가 투기 수요 못 들어오게 전매 제한 기간 길게는 10년까지 걸죠. 광역시 전매 제한 기간 다 걸죠. 잔금 치르고 매매해야 되는데 전매는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투기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즉 투기 수요 줄어들고 실수요들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텐데 경매를 유도하고 있죠. 낙찰가율 쭉쭉 오르고 있대요. 낙찰가율 쭉쭉 오르고 있다는 거 자랑이에요. 집값이 오르면 낙찰가율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같이 따라서 오르진 않으니까. 똑같이 따라 오르진 않으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이다. 지난달에. 근데 11억이었어요. 다음 달에 12억까지 올랐어요. 실거래가가.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따라가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찰가율 추이는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번 때도 똑같죠. 대폭락 사태 올까? 내년 상반기 알짜 경매 문거 대거 나타날 가능성 높다.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런 물량 노려봐라. 이번 때 언제까지 하락했어요? 2013년까지. 이때 받은 사람들, 이때 산 사람들 누가 더 유리해요? 경매로 무조건 돈 번다. 09년에 대폭락 안 난다. 폭락하지 않을 것 강조하고 지금 리먼 때 전문가라고 말하던 사람들 누구 남아있어요 지금? 오른다고 해놓고 다 도망갔죠. 리먼 때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남아있죠 아직. 집값 오른 시기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남아있어요. 왜? 틀린 얘기를 한 거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까지 미친 완화 정책을 쓸 줄 몰랐다는 거죠. 바젤3가 도입돼야 되는데 그걸 밀어놓고서 초이노믹스를 펼치고 택지지구 개발해놓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재건축 그거 해봤자 순공급 개불도 안 나오는 거에다가 엄청나게 프리미엄 붙일 수 있도록 재건축법 다 완화해버리고 규제지역 다 풀어버리고 연한 완화해가지고 더 빨리 부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멸실 늘리고 이런 정책을 쓸 줄 누가 알아요? 누가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오른다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맨날 얘기하는 거 저금리, 공급 부족
전세가 상승. 저금리 이미 끝났죠. 시중금리 오르면 저금리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 저금리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공급 내놓고 있잖아요. 보이스 강화해서 매물도 내놓을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매물이에요. 매물이 부족한 게 공급이 부족이지. 신규 공급이 들어오는 게 공급 부족이라고 언제부터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저기 뭐 양 교수, 김 교수 저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 바짝 벌고 빠진 거지. 자, 경매하는 이유? 집값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경매 매물 급증하니까 좋은 경매 매물 잡을 수 있을 거다 하고, 집값 오르면 경매 매물이 풍기하니까 이런 거 잡아라. 경매 추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뭐예요? 집값 떨어지는 거 방어되죠. 경매를 높게 낙찰가 받아주면 집값 하락 방어되죠. 자기 말 잘 통하는 것 같죠. 또 하나는 뭐예요? 수수료 챙겨 먹죠. 그러니까 경매하라고 하는 거다. 경매 유튜버나 경매 학원이나 경매 업자들, 자, 똑같은 가격을 사더라도 경매는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죠. 유치권 걸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치권 무시하고 아파트 무단 침입한 회사 직원에게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 내가 경매 받아서 내 집을 샀는데 못 들어가요. 월세도 전세도 못 받아요. 왜? 유치권 걸고 뻗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잡아낼 수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권리 분석하려면. 그런 거 알려주고 경매 받으라고 그래요? 좋은 물건 저거 있으니까 얼마 오를 거니까 저거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지. 그거 경매 그거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됐고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요? 알아서 찾으세요 하죠. 그리고 수업료 혹은 수수료 받아 챙기는 거다. 그렇죠? 중개인 없이 모든 걸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중개인처럼 빠삭한 사람, 물론 중개인들도 사기꾼들 많은데 선량한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은 그래요. 사기꾼 몇 명이 물 흐려놓는 거지. 근데 스스로 책임져야 되죠. 추가적인 비용, 부동산 소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게 경매의 위험성이다.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런 물건들도 있다. 알려줘요 제대로? 돈 번다고만 하지. 경매가 더 비싸다. 낙찰가율 하면서 108.4, 뭐 110.0 고공행진 이어갔다. 감정가보다 무려 2억 7천만원 높은 5억 7,123만원에 낙찰됐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3억 원이 2억 7천. 낙찰가율 거의 200% 가까이 육박하죠. 근데 거래 가격이 이 정도죠. 거래 가격 큰 차이 안 나죠. 아니 경매가 더 비싸네. 경매가 더 비싼 경우도 있죠. 200% 달해야지 경매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경매 아파트 매물보다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비싸게 사가지고 낙찰 받아서 하는 거는 개손해고, 저렇게 더 비싸게 주고서 권리 분석까지 해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과거에 폭락 당시에도 뭐라 그래요? 팔아달라는 전화만 오고 가격 쭉쭉 떨어져요. 경매 아까 얼마요? 더 비싸게 받았죠? 떨어질 때 얼마나 떨어졌어요? 45%. 떨어질 때 얼마나 떨어졌어요? 50%. 이 가격에 경매 받았어 봐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폭락 시작될 때 경매해야 돼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 집 돈으로 못 살 때 경매라도 노려보는 거지.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데 왜 굳이 비싸게 경매를 주고 해야 되냐. 권리 분석까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릴 수가 있는데, 악덕 세입자들 만나서. 결론 뭐예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 집값 폭락하기 시작할 때 경매 받아라. 진짜 경매는 지식 없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폭락장에서는 경매가 손해죠. 지금 낙찰가율 높다? 낙찰가율 높으니까 계속 오를 거다? 이 낙찰가율이 대부분은 실거래가보다 낮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경매받는 건 미친 짓이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낙찰가율이 나오는데, 이게 100% 뭐에서 120% 나오니까 지금 경매도 이렇게 하니까 집값 더 오를 거다. 이건 개소리다. 지금 경매 받으라고 말하는 작자들 뒤져봐요. 다 경매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은행 지점장? 당연히 경매 받으라고 하겠죠. 자기네 은행에서 나오는 매물들 추천해 주겠죠. 유찰되기 전에. 다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